다른 데선 다 인공관절, 환자는 인공관절을 원하지 않아. 그래요. 일단 뭐 심하긴 한데 해봅시다. 양쪽을 같이 아니면 따로따로. 환자분은 시간이 없대. 오케이, 그럼 같이 합시다. 뭐 같이 하는 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대신에 같이 하면 연골 재생은 원래 한 6주 정도는 발 못 디드니까 적어도 5주는 휠체어 타실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세요. 발을 못 디드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술을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 콩깍지 조재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뭐 심심하면 나오죠. 카티스템, 근위경골 절골술. 제가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하냐면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어서. 왜냐면 살릴 수 있는데 뇌물을 가지고 사는 게 제일 좀 내추럴하고 좀 좋지 않겠어요? 살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방법이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여기저기서 좀 이상한 치료를 좀 하시는 분들도 좀 많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자꾸 제가 이제 케이스를 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의 케이스도 사실은 좀 되게 좀 심하신 케이스고 여러 병원들에서는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인공관절 몇 군데 이상의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케이스인데 어떤 식으로 좀 고쳤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좀 특이한 거는 양다리를 동시에 좀 수술을 하셨고 되게 심하셨던 케이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는 좀 젊고 잘 나으셨던 그런 케이스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54세 여자 환자분이고 아픈 지 오래됐어요. 몇 년 됐어요. 근데 이제 계속 물 차고 물 빼고 뭐 아프고 주사 맞고 약 먹고 이제 하시다가 이제는 이제 일하시는 거 조금 좀 멈추고 이제는 정말 치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셨는데 웬만한 병원들 다 들렀는데 다른 병원들에서 다 인공관절 당신은 이제 너무 심해서 못 살립니다 이제 그렇게 듣고 왔어요. 엑스레이 보면은 양쪽 다리가 다 내측이 되게 좀 심해요. 내측이 뼈 색깔도 하얗게 변색이 있고 관절 간격도 좁고 나이가 54세인데 되게 좀 심한데 요것만 봐도 심한데 약간 구부려 봤더니 이거 뼈끼리 다 나왔어. 다리도 그냥 봐도 되게 오다리 좀 심해 보여. 이거는 뭐 사실 옛날의 방식이면 당연히 인공관절이 좀 정답이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인공관절이 이 상태에서 나이가 54세더라도 인공관절 하세요 라고 하는 게 틀린 말 아니에요.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답안 중에 하나인 거죠. 옆 사진도 조금 관절염이 있고요. 오른쪽, 왼쪽도 약간 관절염이 있고 뚜껑뼈 쪽은 뭐 아직 어느 정도 좀 공간의 여유가 있어요. 아직 뚜껑뼈 쪽은 괜찮겠구나. 다리가 좀 많이 휘었어. 특히나 이제 왼쪽이 많이 휘었는데 오른쪽도 많이 휘었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체중 중심선이 다리를 벗어났어. 오른쪽도 뭐 거의 끝허리에 와 있어요. 왼쪽 되게 심하네. 일단 정확한 상태 부위에서 MRI 찍어봐야죠. 오른쪽이에요. 뚜껑뼈 쪽도 약간 연골 손상이 좀 시작은 됐는데 아직 연골들은 어느 정도 좀 있는 상태고 내측이 연골이 하나도 없어. 연골이 없어서 다 물만 차 있어서 허옇게 비어 있는 상태예요. 더 가보면 이제 연골판도 좀 빠져 있고요. 바깥쪽은 뭐 그래도 아직 그럭저럭 괜찮아요. 연골판 이제 뿌리 파열이 있어요. 외측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연골 다 괜찮고 연골판도 괜찮고요. 전방 십자인대 이어져 있고 후방 십자인대도 이어져 있고 바깥쪽엔 내측은 뭐 전혀 연골이 없어요. 엄청나게 넓어. 왼쪽도 뭐 앞쪽 보면 아직은 연골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약간 나빠지려고는 해요. 그 다음에 내측 여전히 연골 오른쪽처럼 왼쪽도 내측 연골이 하나도 없고 외측은 뭐 괜찮고요. 거의 대동소이해요.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내측은 상당히 넓은 범위로 거의 한 4cm 가까이 연골이 좀 없어요. 후방 십자인대 괜찮고 전방도 뭐 아직 이어져 있고 외측은 이상이 없고. 자, 이 상태에서 54세 뭐 어떻게 할까? 다른 데선 다 인공관절, 환자는 인공관절을 원하지 않아. 그래요. 일단 뭐 심하긴 한데 해봅시다. 양쪽을 같이 아니면 따로따로. 환자분은 시간이 없대. 오케이, 그럼 같이 합시다. 뭐 같이 하는 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대신에 같이 하면 연골 재생은 원래 한 6주 정도는 발 못 디드니까 적어도 5주는 휠체어 타실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세요. 발을 못 디드니까. 아니 그러면 휠체어 타면 화장실을 어떻게 가요? 화장실도 휠체어 타고 가야지. 대신에 화장실 앞에서 이렇게 뭐 한 두세 발자국 걷는 건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뭐 좀 살짝씩 딛고 이제 갈 수밖에 없지. 부축을 받든 워커를 쓰든 정말 조심조심해서 치료 기간을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반으로 단축을 할 수 있으니까 각오가 되셨으면 그렇게 하세요. 환자분이 힘들긴 하겠지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갑시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게 연골 재생해야죠. 그 다음에 오다리가 꽤 있으시거든요. 왼쪽은 뭐 거의 한 15도 이상 교정해야 되고 오른쪽도 거의 그 정도. 아마 왼쪽은 한 18도 정도 교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오른쪽은 15도는 해야 될 것 같고. 오케이, 해봅시다. 오른쪽 무릎 들어가자마자 뼈밖에 없어요. 위에도 뼈고 아래도 뼈고 연골판도 지금 뭐 너덜너덜하고 전체 다 뭐 긁어낼 것도 없어. 이미 다 떨어져서 뼈밖에 없고 바깥쪽은 그래도 괜찮아요. 위아래 연골 괜찮고 연골판도 아직 뭐 이상이 없어. 그러면 일단 경골 쪽에다도 구멍을 뚫어. 저는 항상 경골도 연골 재생을 합니다. 경골 연골 재생 뭐 가끔 안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일단 무조건 해요. 뭐 해서 생길 수 있으니까 왜 하는지 나중에 결과 보시면 돼요. 이 위쪽도 거의 가로 길이 한 2cm, 세로 길이는 거의 한 3.5, 4cm 정도 돼요. 엄청 큰데 뚜껑뼈도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외측 지대 유리술을 같이 좀
해줘요. 뚜껑뼈 압력을 줄여주기 위해서 뚜껑뼈 양옆을 잡고 있는 인대 중에 바깥 걸 좀 끊어주면 뚜껑뼈가 꽉 눌리는 거 어느 정도 조금은 좀 좋아질 수 있어요. 예측지대 유리를 해서 지금 벌려놓은 거고요. 카티스템을 넣기 위해서 뼈에다 이제 구멍을 좀 촘촘하게 좀 뚫어줘요. 물 빼고 여기다가 이제 카티스템 넣는 거예요. 구멍 하나하나마다 다 찾아서 다 넣습니다. 넣고 그 위쪽에 남은 카티스템 뿌려주고요. 왼쪽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들어가자마자 뼈예요. 아래도 뼈, 위에도 뼈, 뚜껑뼈 있는데도 좀 안 좋아지려고 하고 외측은 이상이 없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뚜껑뼈 쪽이 나빠지니까 그거를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외측지대 유리소를 좀 해서 이 뚜껑뼈 쪽에 가는 압력을 조금 좀 줄여주고요. 그리고 아래쪽 경골 손상이 있는데도 연골 재생하기 위해서 미세 천공을 하고 위쪽도 다 이렇게 구멍을 좀 뚫어놓고 물 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카테스텐에다 구멍 하나하나마다 다 찾아서 다 넣어주고 뿌려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결골술 하죠. 거의 한 15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교정하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훨씬 더 이 범위가 크니까, 아까 보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블럭이 있어요. 이거 딱 각도마다 이제 끼워서 교정을 할 수 있는 블럭인데 15도까지밖에 없어. 그 이상 교정을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자로 대략 한 1mm당 1도 정도 교정이 되니까 18도 교정하겠다 그러면 18mm 정도 벌릴 거를 예상을 하고 이제 해야 돼요. 이게 15도까지밖에 없어서. 그래서 반대쪽 교정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블럭이 아니라 자로 재고 그만큼 이제 벌려서 고정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고정을 하죠. 왼쪽이 훨씬 더 교정을 좀 많이 했으니까. 수술하고 나서 찍은 사진이에요.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오른쪽 내측, 왼쪽 내측 어때요? 떠 있어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수술 전도 붙어 있죠. 수술하고 나서도 붙어 있죠. 이거 뭐야? 수술했는데 왜 안 벌어져? 저기 연골 안 생기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되는지 좀 볼까요? 아래 이제 뼈 교정 다 돼서 뼈 이식이 왕창 좀 돼 있는 상태고요. 옆 사진에서도 보면 이제 측면 사진에서도 좀 붙어 있죠. 오른쪽 내측 옆 사진 그렇고, 왼쪽도 보면 내측이 거의 붙어 있잖아요. 안 떨어져 있거든요. 요거 이제 6개월 정도 됐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어때요? 좀 벌어졌어. 여기 좀 어때요? 좀 벌어졌어.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데, 어머님 지금 이제 조금 덜 벌어진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걷기 시작하면 조금씩 더 벌어질 겁니다. 카티스템을 넣어서 이제 물론 그게 그 순간부터, 수술 직후부터도 넓은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 아마 잘 찰 거예요. 근데 수술 직후에 이렇게 안 떨어지고 좀 붙었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할 필요는 없어요. 시간 지나서 딛기 시작하면 체중이 바깥쪽으로 좀 분산이 되면서 안쪽이 좀 받는 힘이 좀 줄어들기 시작하면 실제로 카티스템 했던 것들이 조금씩 좀 차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직후에는 완전히 딱 달라붙어 있던 게 6개월 되니까 좀 더 많이 벌어졌고요. 어때요? 좀 벌어졌죠? 왼쪽도 좀 벌어졌고요. 이거는 거의 뽑기 직전이 됐을 때 보세요. 아까 6개월 사진보다 더 벌어지지 않았어요? 조금 더 벌어졌어요. 뼈도 지금 다 찼고 이제 내측도 꽤 많이 벌어져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좀 벌어졌죠. 왼쪽도 제거하기 전에 이제 찍은 사진인데, 이게 보면은 이제 교정선이라고 하죠. 체중 중심선. 이제 수술 전에는 거의 뼈의 안쪽을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한 이쪽에 좀 갔던 선이 지금은 약간 바깥쪽으로 더 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교정선이 사실 수술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로 갈지는 의사의 경험, 그 다음에 이제 내측 상태가 어느 정도 나쁜지에 따라 달라요. 무조건 다 어느 선에 딱 일자로 맞추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센터로 맞추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약간 바깥쪽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금처럼 조금 많이 가기도 해요. 안쪽에 연골 손상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조절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어느 한 포인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내측이 워낙 좀 심했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교정하는 것보다는 한 1도 정도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좀 교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똑바로 서 있는 상태인데도 안쪽이 보면 많이 좀 이렇게 떠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다 붙었으니까 뺍시다. 오른쪽 아까 완전히 뼈밖에 없었던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깨끗하진 않지만 허옇게 연골로 다 차 있거든요. 잘 덮였어요. 아래쪽에도 뼈밖에 없었던데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연골이 잘 덮였어요. 연골판은 그때도 좀 안 좋았지만 더 나빠진 거 없어요. 그래서 위쪽하고 아래쪽이 연골로 덮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가 이제 이렇게 서 있어도 이렇게 떠 있구나, 그만큼의 두께가 생긴 거니까. 왼쪽도 봅시다. 왼쪽 어때요? 오른쪽보다 더 잘생긴 것 같아. 여기는 좀 뭔가 나풀나풀하지도 않고 깨끗하긴 하네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아래쪽도 어때요? 잘 찼어. 연골판은 조금 안 좋지만 더 나빠지지 않고 유지는 되고 있어. 빼고 나서 보면 여전히 이 부위는 잘 유지는 되고 있고요. 보면 여기 구멍 좀 뚫린 게 좀 보이는데 이건 시간 지나가면 저절로 다 메꿔질 거예요. 여전히 오른쪽 내측 잘 이렇게 벌어져 있고 왼쪽 내측도 좀 잘 벌어져 있어요.
오늘은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좀 했네요. 첫 번째, 저 정도 심한 무릎도 그래도 일단 살려볼 수 있다. 두 번째, 처음에 수술 직후에 이렇게 붙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실제로 연골이 자란다고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긴 한데 자라면서 벌어질 수 있다. 세 번째로는 교정하는 각도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교정하는 게 아니다. 세 가지 좀 메시지를 좀 제가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되게 좀 심했던 케이스인데 잘 찾고 이제 결과까지 본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특히나 양다리를 동시에 했던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양다리를 하더라도 저렇게 잘 차네요. 오늘 좀 흥미로운 주제가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세 가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